매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분야를 뽐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한국의 척관문이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세계적인 서비스와 빠른 수화물 운반 시설로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문화적인 충격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러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라이며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은 이곳 캐나다에서 크게 부담 없이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입학을 포기한 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사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다름이 아니라 캐나다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를 운영하는 일인데요. 휴게소 운영하는 것이 과연 돈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돈을 세는 일을 하셔서 함께 30분 넘게 매일 같이 돈을 세야 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 특성상 영토가 넓다 보니 대규모의 짐을 운반하는 트럭들이 한 번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넣으면 무조건 가득 넣는 편이고 운전사들이 먹고 마시는 휴게소 음식은 저희 역시 고속도로 한가운데까지 운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3배 이상 비용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파는 것보다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들의 이익이 더 클 정도니까요. 이런 사업을 배우는 제게 아버지는 너가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을 여행해 봐야 한다라고 말해주셨고 저는 가까운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여행했는데요. 최근에 다녀온 한국에서 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해 이곳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사연을 이곳에 적게 되었습니다. 때는 제가 유럽 여행을 끝마친 프랑스 파리 국제공항에서 에어 프랑스라는 프랑스 국제항공사를 타고 한국으로 이동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30분 넘게 지연된 에어 프랑스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딜레이는 물론 오버부킹 등 가성비를 제외하면 그다지 평이 좋은 항공사가 아니었고 아버지 돈이라 할지라도 저는 절약하고 싶은 마음에 에어 프랑스를 예약했으나 조금만 돈을 더 보탰더라면 한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직항 비행을 할 수 있었기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찌됐던 한국에 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깨끗하고 넓은 인천국제공항의 환경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겠으나 저 역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디지털 강국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한국은 공항의 흔한 화장실에도 밖에 전자식으로 몇 명이 화장실에 있으니 참고해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캐나다의 치안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G7 선진국의 미국과 나란히 들어가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로서 선진국이라 불려져 오지만 큰 영토 모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진 곳은 아직도 위험하며 여행할 만한 환경이나 치안이 좋지 못해 이렇게 화장실 안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전자식으로 나오는 기술력은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보리를 보며 저는 인터넷을 켰는데 한국의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고 공항 와이파이 1부터 9까지 말 그대로 어디든 터지는 모습을 보여줘 더 충격받았는데요. 그렇게 조금 걷다 보니 디지털 TV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벽걸이 TV로 전시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공항에 온 모든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모습도 정말 대단한 한국의 기술력이자 여행객들을 환대하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여권을 기준으로 나눠서 입국 심사하는 곳에 도달했고 수화물을 찾으러 나오자 이미 수화물들이 전부 나와 있어 짐이 가득해 짐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믿기 힘든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색견들이 이미 나와 있는 짐의 냄새를 맡으며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항이나 위험한 수화물이 입국되면 안 되니 수색견들이 보이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지만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에도 저렇게 수색견이 다녀야 할 정도라는 것에 놀란 것이지요. 어찌됐던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 수화물을 찾으려고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수화물이 나오지 않았고 제 수화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더 이상 수화물 나오는 기계는 돌지 않아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수색견을 데리고 다니는 직원분께 물었는데요.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수화물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공항 직원분은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며 저와 함께 짐을 기다리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도 제 뒤로 따라와 6명 정도가 수화물 분실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안녕하세요.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곳의 직원이 제 비행기표와 여권을 확인하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제대로 짐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에는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작성지에 수화물에 대한 정보를 적고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으나 에어 프랑스는 실제로 매월 3번 이상 시위를 하며 노동자들이 자유를 외치며 이를 대충하는 악명 높은 항공사로 알려져 있었고 지금에서야 보였던 후기들은 대부분 짐이 잘 나오지 않았거나 분실되고 심지어는 비행기가 캔슬되어 하룻밤 파리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한 방에 여자 남자 대다수를 재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한국 공항 직원이 제게 건넨 수화물 분실에 대한 종이는 다행히도 한국어 옆에 영어로도 나와 있어서 저는 크게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었고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으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는 이메일을 적어둔 채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머물 예정인 호텔 체크인을 하기 위해 집에서 뽑아온 호텔 바우처가 수화물 가방에 있어 저는 걱정했지만 호텔 체크인 하던 한국인 직원의 센스는 유럽의 선진국가 직원들이나 캐나다 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제 이름을 말하고 신분증으로 여권을 보여주니 바우처나 QR코드 확인 없이 3분도 안 되어 제 여권을 복사하고 센스 있게 호텔 카드키를 2개나 넣어주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단은 호텔에 체크인 후 저는 샤워를 하고 프랑스 공항에서부터 계속 입고 있던 속옷과 옷들을 그대로 입은 채 너무나도 찝찝하게 침대 위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 도착했지만 짐이 안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고 제 짐을 찾아 제가 적어둔 호텔로 지금 배달 중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믿지 못했으나 일단은 빠르게 머리를 말리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내려가자 한국인 직원 2명이 제 짐을 가져왔고 제 신분증을 확인 후 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수화물 신고를 하고 나서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요. 공항에서 서울 숙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렸기에 더욱 신기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화물을 확인해보니 여기저기 많이 깨져 있어 속상했지만 후기를 살펴보니 짐이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짐이 무사히 온 것에 그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무엇보다 이 짐을 자신들의 짐이라 생각하며 이렇게나 신속하고 빠르게 가져다준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G7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이 가장 발전되어 있고 시설이나 서비스가 좋은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한국이라는 캐나다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고 믿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여성 혼자 밤늦게까지 여행해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치안의 한국의 모습은 제가 여행해본 G7의 모든 국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제게 더 많은 국가들을 여행해봐야 한다고 말해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 여행을 너무나도 뜻깊게 끝마쳤고 다음에 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한국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영어도 잘하고 친절하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유럽이나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선진 국민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니 정중하게 부탁해보세요. 분명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와 환경 인프라를 경험한 도라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최근 한국에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서비스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대로 한국 여행객들이 해외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의 인프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소식과 외국인 사연을 전해드린 유익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